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외자 판호는 다르다? 중국 게임 시장의 청신호입니다. 자, 오늘 게임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한국게임학회의 심재현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처럼 또 게임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외자 판호 올해 발급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이 다시 또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발급이 된 중국의 외자 판호 이야기, 그 개요에 대해서 어떤 게임들이 지금 이렇게 판호 발급이 됐는지도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까요? 네. 이제 3월 20일에 예. 발표된 27개 외자 판호가 있습니다. 27개요? 네,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가 국내 게임사와 관련된 게임으로 저희가 확인되어 있고요. 요거는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속 한 편 아니면 네. 두 편도 안 되고 막 그렇게 계속 나와 있다가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나온 거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것들은 예. 그 12월에 네. 나온 이후에 네. 또다시 이렇게 좀 얼마 안 돼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월에도 총 한 7개의 한국 관련 게임들이 아하. 발매가 됐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나온 게임들을 리스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를 봤을 때는요. 네. 먼저 메이플 스토리 관련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넥슨에서 개발한 메이플 스토리 관련된 모바일 게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T3 엔터테인먼트의 그 오디션 관련 모바일 게임. 그리고 또한 그 한때좀 약간 이슈가 됐었던 그 네.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네. 그리고 또한 넷마블의 7개의 대제, 그리고 또 데브티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7개의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5개의 국내 게임사의 관련 게임이 포함이 됐다는 점,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하나, 2개 이 정도로 발급이 되는 편인데 지난해 12월에 일단 많이 좀 발급이 됐고 이번에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발급이 되면서 또 5개나 포함이 됐습니다. 그 게임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게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관련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의 순위 늘상 최상위를 차지하는 유명 게임이죠. 여기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3 엔터테인먼트의 클럽 오디션, 전 세계 누적 사용자가 7억 명이 넘어서는 글로벌 히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1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7개의 대주에 이런 관련돼서 그리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까지 아주 유명한 게임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들이 외자 판호에 5개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외자 판호가 눈에 띄는 게 이전에 지난해 12월에 발급됐던 게 1년 6개월 만에 그때 발급 재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나오게 됐거든요. 금세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직 그 명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일부 업계에서는 좀 약간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약간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고요. 네. 또한 일부에서는 중국 양해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진핑 3기의 네. 게임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 그러니까 사면임에 나서게 되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내수를 부양시키고 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화대로 게임도 뭔가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게임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규제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곱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사면임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수 부양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다양한 정책 변화들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 쪽에서도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 판호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판호가 뭐야? 라고 이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이 설명들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판호가 뭔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이 판호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
에서 발행하고 특히 판호는 구분이 내자 판호하고 외자 판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내외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네, 내자 판호의 경우에는 중국 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이렇게 출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이고요. 국내 게임이죠, 중국에서는. 네, 그리고 외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게임 출시를 할 수 있는 허가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판호에 대한 발급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발급 절차, 뭐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판호의 발급 기준, 그 심사 과정들이 이렇게 깜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판호를 발급받은 업체 또한 이렇게 발급을 받았는지를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발급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뒤늦게 홈페이지로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거나 혹은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 길들이기로 작용하는 그런 좀 약간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곁들이기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왜 받았는지도 본인들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를 준비하는 것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판호를 발급받았다라고 네. 하는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준비하기도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준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예.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똑같은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지금 판호를 오랫동안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좀 약간 기대감은 높긴 하지만 이것들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좀 제가 게임사에서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의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뭐 드문드문 계속해서 중국 판호와 관련된 키워드 이런 뉴스들을 정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판호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이라고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호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 국가 내의 게임 서비스는 바로 이 내자 판호가 발급 대상이고요. 외자 판호는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중국 내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허가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자 판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게 좀 재밌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판호 발급의 프로세스, 발급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급 기준과 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판호 발급이 대상이 된 이런 회사들도 미리 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판호 발급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들이 막연한 추측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일종의 이 판호 발급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게임 회사들의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었다는 점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 하반기부터죠. 판호 발급의 빈도 그리고 발급 종목 수가 동시에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외자 판호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부터 게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국 당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에 있었던 그 내자 판호조차도 한동안 크게 막혀 있었습니다. 네. 내자 판호 발급 또한 그 2021년 7월 이후에 네. 내자 판호가 발행이 안 됐었고요. 아하. 그 이후로 봤을 때는 네. 2021년 8월에 국가신문 출판서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우리가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는 국가신문 출판서라고 하면 앞서 판호 발급을 하는 기관이죠? 네, 예. 네, 그 발급하는 그 기관에서 그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하루 3시간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들이요? 주당 3시간이요? 주당 3시간입니다. 거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런 그 게임에 대한 미성년자 관련 규제 중에서 정말 가장 엄격한 규제를 네. 2021년도 8월에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 4월까지는 네네. 판호 발급이 내자 판호 또한 없었습니다. 이 외국 게임 회사들만 가지고 들들 볶았던 게 아니라 아예 게임 자체를 그냥 막아버렸던 거군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22년도 4월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지금 22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매달 이렇게 내자 판원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자 판호에 한정지어서. 예. 네, 내자 판원은 계속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22년도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편에 아하.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네. 지금 올해 1월에는 88편, 아하. 2월에는 87편, 네. 3월에는 86편, 또한 발급 편수 또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 자체가 거의 뭐 배 단위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거기다가 중국 게임 시장 자체 매출에서도 많이 좀 줄었습니까? 네, 그 중국 게임 산업 예. 협회가 그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작년 대비 그러니까 10% 이상, 그러니까 네. 2022년도는 그 2021년도 대비 10% 이상 그 매출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중국의 게임 시장을 약 5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0조 굉장히 한 크네요. 네. 5조 이상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준폭도 큰데 이 감소세가 20년 만에 처음이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단 게임을 계속 발급을 막았었고요. 그 새로운 신규 게임들이 발행이 하지 못하니까 그 게임에 대한 시장의 유입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 시장이 축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좀 줄고 게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자판호의 발급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거죠. 네, 이것으로 이제 봤을 때는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네. 위한 정책들을 좀 약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앞서 저희가 판호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중국 당국에서는요 외국의 게임 회사들만 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네요. 자, 그래서 2021년 8월에 있었던 국가신문 출판서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신문 출판서라는 곳이 바로 이 판호를 발급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와, 이거 굉장히 강한데요. 미성년자들 온라인 게임은 주당 3시간 해라. 그러니까 사실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당 3시간이라고 한다면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장 역대 강력한 엄격한 규제가 나왔다는 거고 그 이유로 내자판호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 4월에 들어서야 내자판호 발급이 다시 오랜만에 좀 재개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 동안에 중국의 게임 시장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라는 이야기도 이사님께 좀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위축이 된 상황에서 그 2022년 4월 이후로는 내자 판호에 관련해서는 발급이 계속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뭐 80개 이상 매달 발급 수가 점점 많아지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동안 강력하게 보였던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들 점차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중국 게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국내 주요 게임 제작사의 전 세계 모바일 게임 1위 시장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특히 그렇겠죠.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그 판호로 막혀 있었다고 하지만 네. 국내 게임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직 중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한국 콘텐츠 코카에서 이렇게 네. 발표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게임베스를 보게 되면 단연간 지금 해외 시장, 해외 모바일 시장 중에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가장 많은 파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닫혀 있었는데 이런 그 중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중국 시장을 많이 도전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여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멈췄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한 도전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네.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역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게임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중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게임 시장은 더욱더 이런 경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이 그동안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참 답답했던 국내 게임 업계들의 이야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 내부에서 이런 규제들도 풀어지고 게임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중국 외자 판호도 이렇게 열어주게 된다면 우리 게임 업계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판호 발급이 정말 국내 개별 기업들의 무조건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 의문증도 살짝 생기기도 하는 게 우려감이 들 만한 요소들도 사실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우리가 4월에 그러니까 발급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매를 해서 네. 큰 관심을 받았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 검은 사막 모바일, 예. 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제 흥행을 했었고 네. 좀 약간 인지도가 있었던 게임이었기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중국에서 좀 약간 힘을 못 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그냥 뭐 성과가 아쉬웠다 이런 것보다 기대를 정말 많이 했다가 그 기대 충족시켜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내 게임사들도 정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힘을 못 피고 이제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100위급 으로 밀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중국 시장이 좀 약간 변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중국 업체들이 지금 게임성 그리고 게임 개발 기술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의 게임 규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기대감만 있을 네, 뿐이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중국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의 높은 퀄리티, 예전에는 한국에 있었던 그런 게임들을 카피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훨씬 더 오히려 한국에 수출을 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게임들을 출시하는 역량으로 게임사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들 간에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게임에 대해서도 유저들이 슬슬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경쟁 사이를 저희 국내 업체들이 삐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약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막혀 있었지만 너무나 커다란 시장, 중국이라는 기회 시장이 앞으로 열리게 된다는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기대감과 함께 이 의지도 게임 업계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두려워할 만한,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사례 한 가지 있었죠. 검은 사막 모바일 지난해 많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높은 기대감 속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진출을 했는데 아쉬운 성과를 기록하게 됐어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런 아쉬운 성과들이 약간 실망감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 게임 제작사인 펄어비스뿐만이 아니죠. 게임주 전반의 투자자들의 좀 실망감 그리고 투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실패했던 사례들, 아주 아쉬웠던 사례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앞서 중국의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당장 이 규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이런 규제 어떻게 풀릴까라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중국 게임사들의 역량이 많이 좀 올라왔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내 게임 업계들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좀 어려웠는데 중국 게임사들의 역량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게임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고요. 유저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중국 게임사들 자체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지금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국내 게임 업계들의 이 노력, 참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지난 12월에 이 판호를 받은 게임업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답니다. 중국에서 잘 서비스하다가 갑자기 공급사를 잃고 쫓겨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 만한 요소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과거와 상황이 달라져서 중국의 앱스토어에 경쟁력 있는 게임들 정말 대다수가 포진해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역량이 강화된 중국 게임 업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현지화로
빌드를 잘 짜도 성공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업계 관계자들은 망설이는 이런 요소들, 지점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이번 3월 판호 발급권에 관련해서 지난해 12월과 다르게 좀 볼만한 점, 어떤 점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12월에는 정말 오랜만에 판호가 발급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이었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판호가 발급되어서 이것이 단발성일지 네. 아니면 계속 이것들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좀 약간 1개월, 2개월 지나도 열리지 않으니까 네. 좀 약간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리 길지 않은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네. 다시 판호를 발급해서 네. 정말 이번부터는 좀 봤을 땐 정말 중국에서도 외자 판호도 이제 단기간으로 이렇게 문호를 여는 것은 아닌가, 좀 약간 발급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약간 청신호로 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이번뿐만 아니라 좀 근래에 또 한 번 더 이런 네. 외자 판호 발급이 있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뤄져 나가는 그런 예. 모습들을 보고 좀 약간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확실히 좋잖아요. 중국 네. 시장이 정말 파이도 크고 정말 게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게임 시장 중에 한 곳인데 그곳을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한번 지금까지 그래도 연속적으로 계속 네. 판호가 이뤄진다면 저희도 좀 약간 큰 기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판호 발급권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 이제 확연하게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과 함께 간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지난해 12월에 발급됐던 외자 판호 1년 6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발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의 물음표가 같이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겨우 3개월 만에 간격이 1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3개월 만에 판호 발급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 간격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판호 발급된 숫자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 기대감을 더 끌어올렸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최근 들어서 또 근래에 판호 발급 소식이 다시 또 나오게 된다면 간격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3번의 연속성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 기대감들이 조금 더 게임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확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점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속성을 뉴스를 잘 쫓아가시면서 게임즈 투자하시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업계에서는 중국의 빗장이 이제 열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 규모 10%가 많이 좀 줄어들면서 크게 휘청였는데 이제 중국이 다시 꾸준히 판호를 발급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게임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1년 넘게 판호를 내주지 않았던 텐센트, 네디즈 이쪽에게도 11월부터는 5개월 연속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판호 발급권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난 6년간의 아시죠? 정말 기나긴 이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 한알령을 드디어 끝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알령 끝냈다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알령을 끝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쪽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아직까지도 그런 한알령에 대한 것은 중국은 원래 한알령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지만 예. 지금 다른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 그 양대국 간의 그런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우리 그 사이에 어떻게든 껴있는 우리 한국이 네. 어떻게 잘 살아남아야 될지 좀 약간 그 모습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판호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네. 이것들이 서비스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이익을 국내로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호를 발급받아서 중국이 예. 하는 서비스들도 실질적으로는 현지 서비스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분에서는 좀 받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을 좀 약간 연착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알령 언제 끝나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비단 우리가 게임주 얘기할 때 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드라마 관련된 뭐 콘텐츠주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임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한알령 종료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알령이 끝났다 이런 추측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신 게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원활히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얻는 이익을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지 서비스와 계약을 통해서 이 로열티를 좀 지불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좀 전해 들어봤습니다. 게임사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 계속 판호 발급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판호 발급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판호 발급,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뭐, 간격이 좀 짧아졌다는 점,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내자 판호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내자 판호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자 판호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이렇게 점차 간격이 짧아지면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판호 발급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뭐 중국이 한국에 사실상 판호를 내주지 않았던 지난 5년 동안 현지 업체들 수준이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이 참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국내 게임 업체들이 들어가기에 참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고 될까요?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많았는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되었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중국 게임 업체들의 현주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이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중국 게임 업체들은 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서 역시 자금력. 네, 자금력을 통해서 해외 게임사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고 있는 네,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게임사들이 그 서비스를 중국에 하려고 그러면 로열티를 이렇게 받아서 네. 운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많이 아시는 것 중에서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네.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서비스를 유통을 그러니까 텐센트에서 했었는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던전 앤 파이터로 통해 1조 원 이상 이 게임 하나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수익, 이거 하나로 1조 원이요? 네, 이상의 수익을 얻었었고요. 게임 시장이 정말 대단히 크군요. 네. 근데 한국 이제 그 넥슨 같은 경우에 네오플이죠. 네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한 30에서 40%의 로열티를 받아와서 네오플 같은 경우는 거의 조 단위의 그런 그 성장률을 예. 보였었고요. 아하.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사들 중에서 정말 요즘 가장 유명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기 순위 뭐 부동의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유명한 그 라이엇 게임즈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모바일 게임 중에 강자라고 하는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슈퍼셀에서 이제 나온 네. 게임 뭐 클래스 오브 클랜 워낙 그리고 또한 유명하죠. 그리고 브롤스타즈와 같은 게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셀을 산하의 게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임 회사들을 이제 수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의 네. 그 대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사들이 있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 네. 네,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3대 주주.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또한 3대 주주를 뭐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굵직한 빅네임들의 지분을 다소 갖고 있네요, 정말. 네, 게임사들에 대한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한 또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런 게임사뿐만 아니라 게임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가장 이슈였던 그 원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원신이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요벅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요요버스로 바뀌었는데 예. 요요버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게임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 시장을 접수하다시피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한 서브컬처를 형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프레 행사를 그 한강에서 이렇게 이루기도 했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금력뿐만 아니라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의 향상을 통해서 전체 게임 시장을 좀 약간 주무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중국 게임사들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초기에 있었던 중국 게임 시장들은 국내에 있었던 게임들을 그냥 복사해 가서 네. 카페에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에 있는 게임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적으로 그리고 또한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재현 이사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게임학회 심재현 이사를 모시고 오랜만에 게임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 특히나 중국의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이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마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